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흥역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6월 26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제가 어제 저녁 12시까지 재벌집 막내 아들 최종회를 봤는데 모두가 생각한 결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모두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결과는 아직까지 3일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결말이 나와가고 있는지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해요? 올해 생각했던 시장에 대한 예상 결과가 본인 네네. 예상대로 잘 흘러갔나요? 아니요. 아니었나요? 그럼 뭐 네네.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쉽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또 성격이 워낙 또 이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어서, 네네.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워낙 또 파고들 때는 또 열심히 또 파고들어서, 네. 그래도 뭐 그냥 뭐, 네, 아주 뭐. 괜찮았다? 네, 뭐, 네. 만약에 한 100점 만점이라 친다면 올해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은 한 어느 정도? 60점? 합격 수준이네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하반기에 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좀 주식시장을 좀 많이 신경을 못 썼었죠. 네, 그러다 그러셨구나. 보니까 네네 그랬었죠. 그래도 좋은 점수네요. 네, 나름 네. 그냥 네. 네. 정말 그럼 부장님은요? 저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 50점? 50점? 저는 항상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시작한 게 2000년 초반부터였었는데 2000년 되기도 전부터 하긴 했었죠. 지금까지 주식을 20몇 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 정도. 네, 제가 아까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가질 않았어요. 결말이. 근데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뭐 15년, 20년 이렇게 해봤어도 올해가 이렇게 좀 그런 말씀 네.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뭔가 좀 정책적인 게 빠르고 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터닝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흘러내리면서 정말 미국 금리 너무 급전직상하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설마 이 정도에서는 반등 주겠지? 반등 주겠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다 예상과 네. 반대로 가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그렇다고 뭐 계좌 수익률이 힘들었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예상했던 거 그런 거랑은 조금 완전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와 이렇게 힘든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그래도 11월, 1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은 그 시간 또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11월, 12월은 그래도 좀 리오프닝 섹터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을 해서 집중하셨었네요. 네, 그래서 11월, 12월은 좀 괜찮았었는데 여기 요 상반기, 중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중간중간에 좀 빠져나올 기회도 많이 있고 막 이랬었었는데 약간 템포를 한 발짝씩 조금만 죽이다 보면 또 약간 밸런스 잃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기운 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시작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생각하는 결말은 그 막내 애들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정주행하려고 1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진짜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뭐 아무튼 만화랑 소설이랑은 다릅니다. 네. 만화도 보셨군요. 만화는 아직 끝까지 다 안 나와서 조금 보다가 말하는데요. 소설은 끝까지 나왔다고 그렇죠. 그게 웹소설이. 네. 근데 저는 원작이. 소설 체질이 아니라서 나중에 만화 나오면 보려고. 2017년, 18년에 웹툰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고 딴 거. 그럼 새로 나온 웹툰인가? 제가 최근에 시리즈에서 봤더니 이게 조금 그렇구나. 그럼 다른 버전은 이미 있는 거네요? 네, 2017년, 18년. 그럼 어디에 있나요? 한 1년치. 어디에서 나와 있나요? 아마 N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아마? 시리즈? 네이버 시리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이버 웹툰 쪽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네. 좀 보는데 한 26화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주말에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지?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네, 연말 연초에 좀 보시면. 네, 아무튼 간에 한번 좀 쉬는 동안에 한번 저도 정주행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아직까지 3일 남았거든요. 이 3일 동안
더 좋은 결말, 원하는 결말 만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부장님도요. 네. 근데 사실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사실 네. 금투세는 그냥 잘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2년 유예되면서. 근데 이 양도세가 거의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죠? 보통 30억에서 100억 사이다, 뭐 50억이다, 최소 30억이다 이랬는데 10억 막 이래가지고 정말 금요일 날 매물 엄청 쏟아졌잖아요. 네, 그동안 1조 이상은 아니었는데 아이, 설마 어떻게 10억이를 할 줄이야. 정말 그랬죠. 그래서 이게 대주주 가족 합산하면 이거는 뭐 돈도 아니다 막 이렇게 되고 난리 났었는데 오늘은 또 얘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주말 네. 사이에. 제가 계속 이제 방송 오면서도 좀 체크를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확실해요 이번에는? 네. 최대 주주만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최대 주주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최대 주주만 아니면 가족 합산은 폐지. 네, 딱 오후 결론 4시에. 났으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좀 긴가민가해서 네, 오늘도 그랬죠. 막 파신 분들도 일부 네네,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정말 개투자자분들한테 뭔가 답을 시원하게 줘야지 시장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때리듯이 금요일날 판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렇죠. 뒤통수 때리듯이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완전히 줄어들어 있잖아요. 아니, 그 고객 예탁금이 45조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도 네. 확인해봤더니 45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돈이란 돈은 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네. 장기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한번 갖고 나온 자료 있으시면 같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일단 코스피에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인데요. 개인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 5,600억, 금요일 1,800억, 오늘 6,100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작년 연말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그럼 어땠었냐? 개인이 이랬었습니다. 12월 24, 27 이때 엄청 팔았거든요. 1조 네네. 1,000억, 5,400억, 거의 2조. 그런데 배당락 끝나고는 1조 8천억, 9천억, 5천억 샀거든요. 손살같이 사죠. 사죠 당연히. 그쵸. 나 이제 나랑 이제 상관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배당락이 내일인데 내일 지나면은 어느 정도를 살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꽤 들어올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것은 이제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준비한 자료를 좀 이제 보시면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거는 이제 아침에도 이제 뭐 보여드렸는데 계좌 수, 그러니까 전체 예탁금이 아니고요. 네. 계좌당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활동 네네. 계좌들. 네네. 근데 활동 계좌 수당 예탁금 추이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했다. 네네. 그래서 지수는 이때 한 2,200 정도 됐거든요. 네네. 2,150에서 한 2,200. 네네. 근데 지수는 2,300이지만 이미 예탁금 활동 계좌 수는 이미 하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적으로도 정말 한산하구나 그쵸, 이런 그쵸.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방금 나왔는데 부장님은 그 1월 효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 뭐 자료 좀 갖고 오긴 했지만 네, 이따 같이 뭐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1월 효과가 한 10번이면 한 8번 정도는 그래도 항상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쳤던 적도 최근에 있었어요. 1월 효과가. 네네. 뭐야, 1월 달 올라온대더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1월 효과는 보통 이제 바이오 쪽들 막 이런 그쵸. 쪽들이 그죠? 네. 컨퍼런스 효과 때문에 좀 있고 올해는 맞아요. 뭐 CS도 있으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 종목별로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통 1월 효과라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좀 뭐 그해 뭐 비전도 많이 발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1월 달 뭐 2월 달 이럴 때는 조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왔고 그런 흐름들이 그나마 좀 개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처럼 이제 막 오늘도 뭐 지금 거래소 6천억 넘게 팔고 코스닥 3,500억 팔았잖아요, 개인분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28일부터 사잖아요. 네, 사죠. 28, 29 사고 그다음 또 1월 달 되면 또 좀씩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올해도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1월 효과. 네네, 1월 효과. 네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수는 네네. 워낙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조금 그래서 그래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네. 일단 종목으로만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11월, 12월은 뭐 수익률 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조금 또 1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은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년은 확실히 좀 종목 장세가 초반에는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네. 아직도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올 생각이 없고 지금 환율이 지금 이렇게 원화가 강하게 가는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네, 안 지금 들어오죠. 뭐 엔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데도 안 들어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약세도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가미돼서 미국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요새 보니까 지표가 잘 나오면 빠지고 지표가 안 나오면 올라오고 그렇죠. 지난 주말에도 PCE 소비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좀 반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 연준이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침체로 갈 거야, 침체로 갈 거야 이렇게 계속 최면을 거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많이 좀 불안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러다 네네. 보니까 또 수급도 안 들어오고 네네. 기자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같이 뭐 자료 있으면 같이 볼까요? 네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요게 파랑색은, 청색은 이제 코스피고, 네네. 회색이 코스닥인데, 요 자료가 어떠냐면은, 코스피는 1990년 이후에, 네. 그러니까 한 32년간의 네. 자료고, 코스닥은 1996년 7월 이후인데, 네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1월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월별 평균 수익률이 정말 가장 높았죠. 확실히 높긴 높죠. 네. 그리고 네. 이제 11월도 좀 이게 코스피는 2.15 맞아요. 똑같고 코스닥은 조금 낮지만 네. 진짜 한 30년, 뭐 20년 이상의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1월이 정말 강하긴 강했었구나. 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계열주들. 4월 달도 높은 편이네요. 네네. 4월 달도 네. 좀 그렇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그 혹시 이제 주린이 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 하락하는 장이 있잖아요. 네네. 코스닥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간의 자료를 봤을 때 네. 1년 동안 5개월은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참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읽어놓고 보면은 상승하는 그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돈 벌 때는 또 이렇게 좀 빼야 되고 오히려 하락할 때 잘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좀 이렇게 수익을 계좌 수익률을 네네. 챙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런 네. 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수보다는 뭐 지수를 논하는 건 진짜 뭐 끝도 없고요.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어떻게 그냥 전망일 뿐이니까. 근데 종목은 그래도 조금 어느 때보다 좀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대체로 상반기에 수익률이 좋네요.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네, 갈 때. 하반기는 일단 11월 연말이 조금 그렇고, 네, 일단 상반기가 네. 수익률이 좀 좋은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3분기가 대체로 좀 많이 힘드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여름 휴가도 좀 끼고 그런 있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연초에 비전을 발표했다가 돌아가는 폼을 보니 뭐 상대적으로 실적이 여의치 않으면 저렇게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보통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총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때 좀 비전들을 많이 발표하니까 네네. 그때 좀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그동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봐도. 코스닥은 보면은 1, 2, 3, 4월 달에 상승하고 물론 5월도 상승하지만 상승했으면 빠져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빠지는 거죠. 그런 상승하고 효과죠. 빠져.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좀 대체로 네네. 뭐 흐름이 일정 부분 종목별 장세를 비롯해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제 기억에도 1월 달은 참 웬만하면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뭐 특별한 몇 번 정도 빼놓고는 그래도 네, 작년도 괜찮았던 것 연말 괜찮았죠. 종목 장세. 연말고 12월 말부터 1월부터 그냥 계속 빠졌잖아요. 네네. 올해 그죠? 네. 계속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스키장이었었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다시 좀 등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올라가야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양도세 이슈 매도는 계속 좀 나오겠죠? 아닌가? 오늘 그거 4시에 발표됐으면 이제 안 파나?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와도
일단 오늘 기관이 뭐 다 받아줬으니까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뭐 크게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도 또 휴장이니까 네네. 뭐 내일도 뭐 지수는 그냥 그렇다 치고 예, 뭐 특별히 뭐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부장님? 보니까 종목들도 보니까 좀 많이 빠졌던 뭐 2차 전지 조금 세게 들어온 거고 뭐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뭐 리오프닝은 살짝 숨고르겠지만 그래도 뭐 못 견딜 지경은 아니게 네네네. 뭐 빠져봤자 100원, 뭐 200원 뭐 이런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또 대체로 오늘 근데 좀 반도체는 조금 대형주는 안 좋고 또 소부장은 좀 네. 괜찮았고 또 많이 빠졌던 자동차 조금 뭐 버티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그냥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쏘쏘하니까 저는 네네. 이걸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정말 좀 애매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내일 빠지면 사실 거잖아요. 아닌가?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종목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근데 그죠? 이제 그 기준에 아직 넘기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네네. 양도세 이슈 때문에 네네. 정말 실적도 괜찮은 종목인데 수급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왕왕 꽤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정말 좋은 종목들은 잘 피킹하시면 또 연초에 수익률에 도움도 그쵸, 그쵸. 되고 또 해당 종목도 우연치 않게 배당까지 잘 받으면 또 따봉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의 배당주들이 뭐 올해는 막 그렇게 크게까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에 돈 넣어놔도 5%는 주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의외로 좀 많이 빠져 있으면 또 좋은 배당 종목들은 또 기회도 될 수 있고 네, 그쵸. 또 내년 실적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들도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나는 배당 받기 싫다. 나는 주식이 10억이 넘는다. 그러시면 내일 종가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모레 사야죠. 모레 아침에 바로. 네, 아마 뭐 아까 근데 이제 아침부터 좀 많이 올라서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제 배당락 되니까 이제 효과적으로는 좀 개파락으로 그쵸? 이제 뭐 한 몇십 포인트는 하락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0.5, 뭐 0.7. 맞아요. 근데 조금 갭으로 하죠. 네, 근데 개별 종목들은 또 튀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지수랑 크게 네네. 연동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파는 수요, 그다음에 또 매수하는 수요, 뭐 뒤엉킬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금요일 날 오늘까지 웬만큼 많이 반영은 네, 된 저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내일은 뭐 크게 안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좀,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이슈 있었던 뭐 CIS는 좀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근데 보면 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자회사로 이제 수산화 리튬 네. 생산하는 그 회사 뭐 한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의 뭐 완성차 업체랑 뭔가 할 거다 뭐 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이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그냥 올라와도 올라왔나 보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사님 같으면 내일까지도 만약에 2차 전지들이 좀 힘이 없다 그 매물 때문에 그러면 살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 좀 관망을 하면서 좀 더 봐야 될까요? 뭐 흐름은 뭐 많은 분들 다 아시니까 이제 뭐 차트 안 보더라도 뭐 보면은 일단 추세는 하락이죠. 일단 뭐 바닥이다, 뭐 오늘이 바닥이다, 뭐 그렇게 그런 확인되는 그런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긴 힘든데, 오늘 코스닥에서의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샀어요. 네네. 코스닥 순매수 1, 2위 네네. 뭐 이렇게 종목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개인만 판 거죠. 네, 그리고 그 공매도 비중을 또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네. 최근보다, 그러니까 12월 뭐 네. 초중순보다는 네네. 좀 비중이 좀 낮더라고요. 막 크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 수급 받아내고 공매도 비중이 있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뭐 높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추세적 반등은 아니더라도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여지는 나올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째려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금요일날 오후장서부터는 그렇게 파는 느낌은 2차 전지에서는 안 나오고, 네네. 오늘도 일단 좀 저가에서 좀 들어온 느낌? 빠지기는 또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대부분 한 중기 추세선 있는 데까지 맞아요. 다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한 또 60일선? 뭐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온 케이스들이 또 많고. 근데 사실
2차 전지주들이 뭐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소외를 많이 시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시장 보니까 한 3년 오른 종목들은 힘이 없고 한 3년 빠진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하더라고요 보니까 3년 빠진 종목이요? 그게 거의 대부분 리오프닝들 네. 코로나 3년. 터지는 순간부터 그냥 계속 빠진 종목들 3년.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또 반대로 뭐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들은 계속 뭐 이제 차익 실험 매물들도 좀 나오고 힘든데 제가 봐도 이사님 말씀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왔다. 다만 이제 추세의 복귀냐 아니냐는 네. 참 그거는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뭐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박스 안에서 그냥 등락하면서 좀 기간 조정을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저도. 사실 좀 있어, 그죠? 네, 왜냐면은 이게 중국 쪽 리오프닝 그쪽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는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내년 경기 침체니까 중국 경기 부양 엄청 많이 할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또 뭐 GDP 성장률도 내년 2분기에 굉장히 크고 뭐 3, 4분기보다는 1분기 저주했다가 2분기 확 돌아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효성 TNC도 그렇고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냥 그쪽 종목군을 좀 보고 있고 요새 뭐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 JP 모건인가? JP 모건이요. JP 모건에서 그랬잖아요. 내년도 최고는 리오프닝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부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굴 붙잡고 얘기해봐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좀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이나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서 소비가 늘기 시작하면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더라. 네, 또 뭐 뉴스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이거를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더라. 그럼 또 그때는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또 좋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전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부분이었다라면 지금은 수요가 좋아가지고 오른다라면 시장에서 그 부분을 또 인정해서 또 그런 원자재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좋은 시장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끼워 맞추기 하면서 항상 그렇죠.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냐면 이게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이냐, 수요가 이렇게 붙어서 하는 상승이냐. 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찌는 수요인데. 네. 네, 이런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관련주가 오른다 생각하는데 또 그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또 다시 인플레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인플레면 또 물가 올라가면 금리 또 안 내리겠네? 또 올리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또 경기 안 좋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가 흘러가니까 이게 어디선가 이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을 지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네 어쩌네 해도 중국이 돌아가야지만 전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테슬라도 뭐 공장 중국에서 지금 네, 중단. 가동을 했고 뭐 그다음에 애플도 되게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잘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선에서 있어서의 단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공급이 원활하게 네.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듯이 그래서 좋은 부분도 봐야 되는데 기사는 계속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노출해서 자꾸 겐 투자자분들 겁내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심 잡고 주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네, 네. 우리 이사님도 리오프닝에는 동감? 네. 완전 동감이죠. 완전 네, 동감. 종목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맞습니다. 섹터. 그래도 그럼 좀 주도적으로 보시는 섹터가 있으세요? 뭐 엔터 쪽도 좋아하고요. 엔터 네, 쪽들. 네. 석유화 쪽도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 네, 주가도 화장품도 많이 올랐잖아요. 화장품도 이제 못 간 애들. 못 간 애들. 네, 네. 중소형단에서. 네, 네. 중소형단에서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네네. 네. 오케이. 석유화학, 그다음에 화장품, 엔터. 엔터. 엔터는 최근에 좋잖아요. 네, 네. 워낙 좋잖아요. 근데 엔터는 뭐 계속 뭐 좀 내년에 엔터 하면 또 막 제가 또 엔터 쪽을 좋아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그러면 엔터 쪽도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만 정말로 좋아진다라면은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 옛날처럼 가가지고서 네, 와. 좀 하고 공연하고 네. 그죠? 과연 애널리스트가 진짜 중국 콘서트가 풀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밸류를 업을 시킬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하고. 맞아요. 정말 네. 그거 없이도 잘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풀리게 되면은 뭐 최근에 슬슬 뭐 OTT나 뭐 이런 거 다 풀리고 있긴 하잖아요. 조금씩.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에 틀어진 부분을 또 다시 한국과랑 어느 정도 좀
무역관계, 교역관계 좀 만들어보면서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엔터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나라 K 뭐라고 해야 될까요? K 컨텐츠? 아니면 K 아티스트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워낙 K-팝. 네,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니까 그럼 엔터는 뭐 한 뭐 이제 큰 거 4개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뭐 내년에 신인 데뷔가 네 팀 하는 곳이 JYP랑 하이브. 아, 네, 네 팀이나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인 데뷔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이브도 뭐 12월 달에 N팀 일본에서 9인조에 이제 데뷔시켰는데 바로 성적 나오고 네네. 또 이제 하이브의 뭐 르세라핌, 뉴진스도 바로 나오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인 데뷔하는 팀이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인 데뷔를 네 팀이나 한다는 거는 좀 또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네네. 신인 데뷔를 하면 또 이게 수익화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같이 출연하신 분도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팬덤들 굿즈 사는 거. 이게 음반 나오면 한 개만 안 사고 한 4-5개씩 막 쟁인다고. 거기 들어있는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그게 다 다르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팝 스토어가 열리면 진짜 올해 5월 말에 더 현대에서 제가 줄 쓴 거를 봤는데 스트레이키즈 네, 저도 봤어요. 이게요. 아침 7시에 와서 그분이 들어간 게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봤죠. 아침 7시 반에 와서 지방에서 네. 휴가 쓰고 와서 7시 반에 해놓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은 오후 5시 반. 그러니까 10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많이 산다. 쓸 수밖에 없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뭐 또 치우까지 사주면은 뭐. 그게 줄 서서 사는 거예요? 네, 줄 서놓고 온라인에서 이제 사는 번호 건 이제 아니었었어요? 톡으로 오죠. 그래서 어디서 쉬다가 그리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지난번에 거기 이제 방송 유튜브 하러 가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줄 서는 라인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있죠. 뭐 깔고 앉아가지고 잔뜩 서 있길래 네네. 외국인도 많고. 쟤들은 뭔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줄들인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1인당 그 객단가가 엄청 넘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이브의 그 그룹 봤는데 남자들이 다 잘생겼던데 보니까 일본에서 데뷔한 그룹 맞죠? N팀? 네. 네네. 보니까 최근에 다 만화에서 나오신 분 같더라고 다들요. 뭐 앞으로 더 그러지 않을까요? BTS의 뒤를 잇는 건가요? 뭐 BTS 뒤는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잇고 있고. 네. 저는 BTS밖에 몰라요. 저는 이제 네. 라떼는 시대인가 봐요.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스트레이키즈가 또 인기예요. 스트레이키즈는 지금 이제 콘서트 규모, 어. 앨범 판매량을 네. 봤을 때는 네. BTS의 뒤를 밟고 있고 있죠. 몇 네. 인조예요?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딴 데랑 좀 헷갈리는데 네네. 참고로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그 펠릭스라고 있거든요. 네. 펠릭스가 있는데 펠릭스는 저희 아버지가 아는 형님의 손자. 네,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는데 뭐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죠. 네네. 남자 가수들 몸 많이 다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근데 앨범 그렇구나. 판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올해 BTS가 뭐 최근에도 좀 뉴스가 났지만 앨범 판매량이 한 600만 장 좀 넘어요. 막 700만 장 그렇게는 아닌데 600만 장 좀 넘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판매량이 한 7, 80만 장. BTS랑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진짜요? 네. 그리고 그 밑에 3위가 이제 하이브의 세븐틴. 저는 그거는 알아요. 550만 장. 진짜요? 큰 차이가 안 나요. 네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BTS는 좀 이제 뭐 활동도 좀 문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네네. 있었는데 스트레이키즈랑도 이제 뭐 세븐틴이랑도 아주 큰 차이는 없다는 거. 그러면 JYP, 하이브 이 두 개가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하다. 임영웅이 아니야. 임영웅은 뭐 저는 그분 좋더라고요. 네. 제 나이를 그걸로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그 두 개? 뭐 중소형 엔토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큐브도 있고 그런 쪽들은 기회가 안 올까요? 저는 없나요? 일단 키우는 뭐 사람들? 가는 쪽이 그래도 그냥 계속 뭐 대형- SM도 뭐 좋긴 좋은데 대형사로. 네, 뭐 SM은 진짜 아티스트가 가장 많아서 거의 그쵸. 진짜 백화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잘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SM은 제가 봤을 때. 분위기 따라서 그냥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지분율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5% 이상 또 증가했고. 네, 뭐. SM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랬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JYP 엔터랑 하이브를 좀 좋게 보고. 괜찮게 본다. 그리고 JYP 지난 주말인가요? 박진영 대표 또 콘서트 한 거 아시나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표가 아직까지도 진짜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동을 한다. 근데 유연하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 협동할 줄 알고. 네. 근데 또 뭐 다른 회사 대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렇구나. 제가 아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어서 엔터 쪽을 많이 배우고 있네요. 근데 이쪽은 그런 것 같아요.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네. 그렇죠? 실적은 또 꾸준하고, 네네. 또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한다라면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뭐 리오프닝 소비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섹터 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분명히 내년에는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속 저희가 네네. 뭐 얘기를 매주 하긴 있지만 또 막상 살려고 그러면 또 비싸다. 이미 너무 올랐다. 이러면서 막 손이 안 간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덤석덤석 사시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하이브나 뭐 JYP 엔터나 이런 것들은 덥석덥석 못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수익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정말 안 좋아? 그러면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섹터, 또 그 안에서 또 소비에 있어서 뭐 언제라도 소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뭐 비싸도 해요. 그쪽은. 네. 뭐 아무리 비싸봐야 뭐 자동차 값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에 있어서의 가격 저항력이 적은 섹터주들,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딩 하거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실적 네네.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연말에 잘 선택해 놓고 집중적으로 좀 계획을 좀 짜놓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효과 아니라 뭐 12달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1월 효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들도 네네, 바이오. 그쪽에 쓴데 오늘 대체로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다들 보니까. 맞아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레고캠 바이오는 뭐 금요일 날서부터 뭐 이슈가 나와서 오르기 시작했었고. 이슈 있었죠. 네, 근데 오늘 또 ABL 바이오도 좀 많이 오르고, 근데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많이 오르고, 뭐 삼바도 오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1월달은 항상 그 바이오의 문을 여는 게 이제 JP 모건 네네.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거기 학회에 초대받은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약간 그 항암제 관련해서 뭐 완전관해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면서 오른 종목들이 사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금리 상승 시기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한 3, 4월 달 가면은 상패될까 봐 벌벌 떠는 기업들도 많이 그쵸. 있고. 3월 조심해야죠. 그쵸? 개별주 매매 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긴 한데, 그럼 이사님 보실 때 바이오주의 내년은 어떻게 보실까요? 1월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말까요? 아니면은 갈 수 있을까요? 바이오 지금 뭐 부장님도 지점에서 고객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네. 현금 관련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얘는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데 이렇게 못 가지? 한 2년 쉬고 있지? 그런 거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쵸. 뭐 내년에 워낙 또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급이 되는 기업 그리고 실적 되는 기업 그렇게 좀 이렇게 간추려서 그리고 또 그러면 딱 네. 바이오로 묶지 말고 뭐 제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 섹터 전반으로 다 묶어서.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개한 거 뭐 덴티움,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네, 좋죠. 덴티움. 네, 해외 모멘텀 큰 쪽 덴티움도 하나 소개했었고 최근에 한 1, 2주 전에는 또 휴젤도 소개했었고. 네, 보톡스도 좋죠. 네네. 최근에.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보여야 좀 좋지 않은가. 제가 볼 때가 의료기기, 미용기기 뭐 이런 섹터들도 전부 다 지금 리오프닝이에요. 마스크 일단 벗기 시작하고 네네. 중국인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 쪽들은 거의 중국 쪽에 국내 기업들 오스템도 그렇고 네네, 좀 그쵸.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보톡스 쪽들은 뭐 휴젤도 당연히 그렇겠고, 다른 보톡스들도 요새 흐름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 뭐 의료 미용기기 막 이런 것들도 다 좋은 편이라서 이런 쪽들도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항암제, 이중항체, 뭐 마이크로바이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이오만 순수하게 볼 건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바이오 쪽은 딱 기관 투자자들 또
애널리스트들이 딱 이렇게 찝어주는 몇 종목들이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만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네네. 오늘 갑자기 없어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기관에서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기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치가 분명히 확실히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좀 선별하시면 그래도 1월 달에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 내일까지만 좀 지나면 조금씩 흐름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바이오 주식들은 항상 연말에 힘들다가 딱 그거 네, 끝나고 좋아지면 나면은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네. 1월 달에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발표하기 전까지 오르고 발표하면 또 빠지고 맞아요. 네 그런 게 계속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발표하기 전에 오르고 발표하면 쑥 빠지고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효과는 뭐 일정 부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신약 이런 쪽만 아니더라도 이 헬스케어 뭐 이런 쪽들 전부 다 네네. 통틀어서 한번 보면은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최근에도 뭐 12월 들어서 뭐 상승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기간을 넓게 해서 살펴보면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네, 지금 주가가 이평선의 수렴에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이평선들 200일선, 241선조차도 하락하다가 수평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누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평선이 수렴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상승 하락이 나올 텐데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내년에는 네. 뭐 미국 쪽에서 뭐 램시마 SC 모멘텀도 있고 뭐 베그젤마 네. 또 유플라이마 또 네. 모멘텀도 있어서 네. 이평선이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저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차트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찾으려면 한 수백 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너무 있죠.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그쵸. 다. 근데 진짜 셀트리온은 정말 이것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온 국민의 주식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삼바 셀트리온은 정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동급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셀트리온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투심은 조금 이제 바이오가 가? 뭐 이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매매를 안 하더라도 네. 셀트리온의 흐름은 조금 이제 관종에 넣고 매매 안 하더라도 그럼 바로메타로 보는 건가요? 네, 뭐 섹터 바로메타도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해당 섹터에서는 셀트리온을 이사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CS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치. 오늘 또 그 관련주들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나무가, 그다음에 또 소닉 시스템 이런 쪽들 그 XR 기기들 관련 주식들 많이 올랐는데 이번 CES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다들 그쪽 XR 기기 쪽들 하고 로봇이라고 막 다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부장님도 이제 찐시장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뭐 격주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하게 됐지만 네네. 지난주에도 이제 찐시장에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네,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여드리면은 뭐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여기 보시면은 AR, VR 헤드셋이 2023년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출하량이 증가한다. 계속 이제 요새 레포트에 나오고 있는 네네. 내용들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는 이제 하나는 KB고 하나는 이제 NH 쪽인데 네. XR 기기가 크게 증가한다. 네. 네, XR 시장 2013년에 출하량도 증가하고 17%, 30.1% 증감률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 다음 달 CS를 기점으로 해서 좀 주목받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찐시장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뭐 여기도 이제 뭐 기업들이 있긴 한데 왜 요거 출연하냐면은 네. PNC 솔루션은 제가 이제 요 기업들을 한 종목씩 검색해서 봤는데 2024년에 네네. 내후년에 네. 상장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쩐지 상장이 안 된, 못 본 종목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PNE가 아니고 PNC 그러니까 솔루션. 저도 그래서 잘못 쓰셨나? 오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랑 네, 주관사 선정을 했고 그래서 PNC 솔루션
이 정도는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오나 봐요. 이게 상장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보니까. 타이밍이죠. 그죠? 네, 애플도 지금 이쪽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들어올랑 말랑 좀 재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애플도 그러면 내년 말쯤에 좀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기가? 이제 기기 공개는 상반기일 수는 있어요. 공개. 네네. 1분기가 아니어도 네. 이제 자기만의 행사는 6월 달에 또 있으니까 그 MWC인가? 네, 하여튼. 네. 그 이제 대신에 이제 출시, 네, 판매는 하반기. 하반기다.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프렉스랑 나무가를 좀 관심 있게 본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좀 지난주에 드렸고, 뭐 나무가 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올라올 때 한번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고도 네, 말씀드렸는데, 요새 진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APS 홀딩스도 애플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나무가는 뭐 3D 센싱 쪽에서 그냥 엄청 요새 잘 가고 네, 있고. APS 홀딩스는 최근에 수급도 좋고, 네. 네, 차트도 좋은 상황에서 이쪽 좋더라고요. 네, 올라왔죠. AP 시스템은 주가 엉망인데 APS 홀딩스는 잘 가더라고요. 네, APS 홀딩스. 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네. APS 홀딩스 수급이 최근에 좋아서 네네네. 좀 그래서 눈에 띄더라고요. 나무가는 뭐 저도 매매를 했었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무가 위에 뭐 최대 주주 이제 뭐 드림텍 있고 네. 드림텍 위에 또 최대 주주가 유니캐스트긴 한데 그러니까 나무가가 이제 유니캐스트 이제 손자회사 뻘인 거죠. 네네. 근데 유니캐스트 이제 뭐 탐방도 가봤었지만 네. 그 회장이 이제 인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계속. 나무가도 싸게 네. 인수하고 드림텍도 싸게 인수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나무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쪽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는 것도 뭐 드림텍, 유니캐스트까지 세 개를 함께 같이. 보는 것도 뭐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최근에 보니까 XR 기기 때문에 막 가다가 애플이 뒤늦게 출시한다고 다시 한번 아,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아바타 나올 때쯤 되니까 또 한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메타버스도 같이 움직이고 이것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같이 조금 이런 쪽 가는 것 같아요. 뭐 콘텐츠 뭐 이런 것들도 가면서 같이 이쪽으로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콘텐츠 말씀하셔서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제 가끔은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어떤 게 지금 검색어로 좀 많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지 검색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올해 인기 검색어를 제가 5개까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5개까지만 갖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올해 구글 트렌드에서 인기 검색어 대한민국에서 2위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네. 근데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3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K 컨텐츠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다. 진짜 그렇죠. 네. 올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구글 트렌드 2위에 올라올지 누가 알았겠고 작년에 오징어 게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내년에 2023년 구글 트렌드 검색어 상위에서도 제 느낌에는 드라마가 하나 올라와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징어도 또 나오지 않나요? 오징어는 안 나와요? 네, 내년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래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구나.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웹소설 원작이고 뭐 웹툰도 했기 때문에 그래 뭐 인기는 있겠지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배우들이 한 80%는 한 것 같던데 보니까. 네. 그쵸? 부장님은 이렇게 제가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제껏 다 보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도 안 봐서 아직. 네. 저도 뒤에 가면서 아. 본방사수했지 앞에는 유튜브에서 조금씩 한 20분씩 출연한 것만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 봐도 이제 좀 보고 싶다. 우리 송중기 배우 연기 잘한다. 네네네. 이성민 배우 연기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 연기자들이 다 해외에서 상을 많이 타잖아요, 진짜로. 그럼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씨는 네, 해외에서 또 무슨 또 상도 타고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네. 요새는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영화 쪽만 이렇게 한쪽 섹터로 해가지고 상도 또 해외에서 막 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너가 있잖아요. 뭐 외국에서 보면 뭐 외국 뭐 영화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카데미 가면은 그런 것처럼 한국과 관련되는 뭐 이런 노래 쪽도 그렇잖아요. 미국 쪽에 가면은 케이팝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네, 올해 만들어졌죠. 네, 그런 아예 식으로. 그냥 장르 자체가 네. K-팝, 네. 네네, K-팝이라는 네, 그래서 장르가. 막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화 플랫폼 콘텐츠 이런 쪽이 예전처럼 뭐 배로 뭘 실어 나르고 수출하고 이런 거랑 생각해 보면 정말 간편하게 수출하고 수익 면에 있어서도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키우는 게 또 좋고, 또 내년에 있어서도 정말 경기가 안 좋다라면은 이런 쪽들이 좀 더 경쟁력이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들을 좀 계속 파헤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도 네, 드라마 하나 올라온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콘텐츠나 엔터사나 그죠? 아니면 뭐 VR, XR이나 네. 뭐 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걸 또 구현하려면 뭐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네네.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꾸준하게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이게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에 지난 21일인가요? 네네. 정부에서 이제 신성장 4.0 전략 이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K컬처 융합 관광이 있습니다. 융합 네네. 관광. 네네. 한국의 디즈니 육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메타버스 기술 개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 중에서 3년 내로 설정이, 그러니까 추진 목표 달성 시기가 네. 3년 내로 가능한 것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콘텐츠가 포함된다는 거. 네. 메타버스. 네. 예. 그래서 콘텐츠도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죠. 수출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장님께서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집권 2년 차에, 이제 내년이 이제 집권 2년 차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2년 차에 성장 산업 정책 발표 역량이 커진다. 그때 제일 보통 많이 오르잖아요. 네.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 그쵸. 그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에 속하는 섹터주들이 제일 그쵸.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파란색이 코스피 연간 수익률이고 네네. 회색이 코스닥 연간 수익률인데, 네. 물론 항상 네. 2년 차 때 수익률이 좋았던 건 아니긴 해요. 네.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2년 차 때 수익률 좋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3년 차,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2년 차. 뭐 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2, 3년 차죠. 네. 보통.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여러 정보를 보면요. 네. 이게 코스닥 IT, 이게 코스피 IT가 막 5배, 7배 갈 때 언제부터 시작됐냐? 요때. 한 2년 차 때. 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과 제약 보면은 네. 요때예요. 네. 2년 차 때. 네네. 예, 코스닥 제약.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성장주랑 차화정이 여기 그렇죠. 2년 차 때. 그렇죠. 네, 화장품 제약도 요거는 네. 이제 3년 차 때지만. 네.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 한 3년 차 네. 때부터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이때는. 그래서 2, 3년 차 때 시장의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온다. 네네. 그래서 그래, 지수도 지수긴 한데 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섹터가 중요하죠.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이제 계속 이제 탄소 제로 네. 뭐 이런 거 부르짖으면서 그쪽이 지금 대세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그 현 정부에서 정권에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바가 항상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을 밀고 그쪽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확실히 뭔가 나오기 네. 시작하니까 그게 2, 3년도 때에서 그쵸. 이제 결과물이 실적 또 결과물이 네. 그쵸, 맞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예, 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정부가 그냥 미는 거는 아니 그쵸, 그냥 뭐 원전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K 콘텐츠도 분명히 콘텐츠도 있고. 근데 들어있고 이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쵸? 이제 많더라고요. 콘텐츠는 중국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다. 네, 콘텐츠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사님 말씀 듣고 보면 내년엔 경기 침체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 나라에서 밀어줘. 뭐 이런 것들. 네. 최근에 뭐 그런 류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도 엄청 막 밀어준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뭐
세금도 많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준다고 뭐 20% 해주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뭐 8%라던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그죠? 네, 일반 투자자인 저도 정말 답답하다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참. 그러니까요. 네.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든지 정말 빨리빨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픔을 빨리빨리 좀 뭔가 해소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서 거의 대충 막 하는 것 같더라고. 막판에 몰리면 항상. 아 정말 제가 이제 사회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어요. 반도체.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면은 네 막 좀 그래요. 좀 이제 아, 좀 더 이입을 하고. 중국은 내년에 뭐 154조를 밀어준다고 막 그러는데. 네, 뭐 180조, 뭐 1조 위안.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딴 것도 있지만 TSMC가 지금 엄청 많이 투자하고. 미국에도. 네, 미국에서 지금 2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개 짓고 있는데 또 1개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내년 초부터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TSMC는 최근에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걔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종합 반도체가 아니고 파운드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돈 많이 벌어서 파운드리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근데 삼성전자는 돈 어디서 많이 벌어요? 메모리에서 많이 벌어서 파운드리에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메모리에도 실적 이제 안 나오잖아요. 메모리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네.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려네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파운드리에 역량 집중한다고 했는데 메모리에서 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서 돈도 좀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진짜 막 절박하고 가지고 있는 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하는 거는 진짜 도박은 아니지만 진짜 도전이고 진짜 뭐 하나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그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먹힌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치킨 게임 자체가. 네, 뭐 뉴스도 나왔던데 뭐 10% 뭐 증산한다. 네. 그렇게 한다는데도 옛날 같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사실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다들 감산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도 감산 많이 하고 감산 많이 한다고 막 웨이퍼 쪽이 특히 막 네 그렇다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삼성전자 이퀄 뭐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지수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산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야 가격을 떠나서 네네. 그래야지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좋은 타이밍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다들 막 하이닉스 노리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방송 나오시는 분들마다. 아, 노리세요? 아니 뭐 그렇게 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급할 필요 있나요? 근데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삼성전자 5%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10% 올라간다 뭐 이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반도체 신용 지르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네. 좋아지면 이쪽이 개선 효과가 확 좋아지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노리시는 것 같긴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는 큰 돈이 안 들어오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수급 앞에 장사가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뭐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급할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이쪽은 네네. 경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저점에 살려놓고 욕심 낼 필요도 없고.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경기 산업은 경기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실적 바닥 째고 사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뭐 내년 2분기 되면 돌아갈 거잖아. 뭐 아까 저희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삼성전자 2분기부터 재고 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래? 6개월 전이니까 지금 사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저도 뭐 사실은 뭐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공대 쪽 나오신 분들 또 반도체 막 이런 거 더 많이 관심 있고 전기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긴 하겠지만 사실 뭐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손이 좀 잘 안 가요 진짜로. 네. 근데 뭐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 있으셨었다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럼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단기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뭐 한 2, 3개월 나는 모아갈래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79,000원 이하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 급할 필요 없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지만 그 재고가 정점일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고를 확인하려면은
매출 증가율이 중요한데 매출이 정말 급감할 때 그때서야 재고를 많이 내보낸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 성장률 수치를 봤을 때 2017년 이후에요. SK 하이닉스가 5번의 바닥을 잡았었는데 네. 연간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이상일 때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난 3분기에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몇이었냐? 마이너스 7%.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서 한 6월 정도, 그러니까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SK 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 20, 그 앞자리가 그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역시나 뭐 급할 필요는 없구나. 그때부터 재고 소진 들어가는 건가요?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거는 반도체가 특성상 워낙 빨리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또 유념을 해야 되겠죠.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기업들이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계속 오더를 들어가니까. 네네네네. 근데 사실 반도체 좋아지려면 휴대폰이나 그렇죠. 좋아져요. IT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가상화폐도 되게 중요한데 가상화폐도 좀 안 그쵸. 좋잖아요. 네. 초장에는 그 서버용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네네. 채굴 하기 위해서 많이 그래서 그때 한창 코로나 때 반도체 많이 갔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LG 같은 경우도 이제 노트북 별로 매출이 안 좋고 PC들도 막 항상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다 반도체들이 타격을 같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뭐 가전 안 좋으면 뭐 그런 것처럼 확실히 좀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 수요에 대해 회복에 대한 기대치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사님 말씀대로 삼성전자 출신이시니까 믿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네, 거요? 이럴 때는 한 발 빼야 또 이제 네, 유연하게 주식은 항상 유연하게. 맞아요. 네, 항상 유연하게. 주식과 아니 오늘 샀다가 진짜 막 분석을 한 2, 3일 했어요. 아닌 것 같아. 오늘 사. 내일 보니까 아니야. 그럼 뭐 좀 팔고 팔아야죠. 나오고. 그쵸. 뭐 이렇게 좀 해야지 뭐.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연애하는 거죠. 맞아. 종목이랑. 정말 주식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고 연애만 해야 돼요. 네네. 좀 양다리를 걸치더라도 아니면 빨리빨리 갈아타더라도 주식이랑은 좀 연애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이랑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종목에 너무 목숨을 걸면 힘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이. 네. 뭐 다들 다 아시죠, 그렇죠? 그쵸, 저도 뭐 맞아요. 알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랑하시는 분들은 엄청 사랑하시니까 그쪽은 네네. 거의 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네. 아무튼 제가 봐도 내년에는 초대형주보다는 큰 돈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종목 장세고 경기를 별로 타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들이 계속 유효하겠다. 제가 계속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내년도 전망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움 받으시라고 내년에 어떤 종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사님도 그런 쪽들이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대신에 이제 시장이 돌리네. 그러면 큰 자금들이 들어올 거니까 조금 작은 종목군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마무리로 일단은 지금 연말 연초 전략적인 부분을 짧게 주신다라면은 연말 연초요. 하여튼 종목에 집중하자. 네. 뭐 이거는 어떻게 진짜 뭐 뻔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걸 알아도 맞아요. 누구는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알고 실천 안 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진짜 믿으면 네. 실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믿지 않으니까 실천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래 진짜 종목 장세인 것 같다 이렇게 자료도 보여드리고 해도 네, 못 바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은 말씀 맞아요. 네, 믿으면 실천하게 돼요. 이거를 팔고 저걸 분명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팔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 사. 근데 이건 계속 올라가. 더 못 팔아. 더 못 사. 여기 바닥이었을 때 바꿀 거라는 후회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정말 아니다. 이쪽이 맞다라고 하면은 스위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스위칭하는 그 타이밍이 항상 좀 약해서 네.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연한 게 참 중요하다. 내가 말랑말랑 해야 된다는 게 참. 저는 예전에 손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큰 종목들도 많이 하고 그래야죠. 그럼요. 네, 고객분들 이제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팔고 사고를 못 하는데 온라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누가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샀다 아니면 팔면 되고 팔았다가 아니면 도로 사면 되는데 왜 사고 팔고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그걸 인정은 해. 근데 또 말은 쉽지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막상 팔려고 그러면. 오늘도 제 손님 중에서 이제 큰 손님들이랑 뭐 얘기를 했는데 10억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줄여야죠.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줄이셨어야죠. 왜 안 아니 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여 나오고 네네.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가 하루 지나고 다시 채워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손실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못 파실 거면 안 팔아도 돼요. 대신에 내년에 수익이 안 날 때쯤 파시고 절대 그 종목을 매매하시지 않으면 된다고. 내년에 해당 종목을. 방법이잖아요, 그게. 네네. 왜냐하면 수익이 나면 세금 내야 되지만 원금에서 딱 잘라서 팔고 절대 그 종목을 다시 내년은 매매를 안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세금을 안 내려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고 막 굳이 안 팔아도 되기는 해요. 그죠? 굳이 안 팔아도 되긴 하는데 또 매매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줘도 되는 걸 아는데 이걸 손절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긴 한데 그죠? 물론 뭐 수수료 나갈 수는 있어도 뭐 그거야 뭐 네, 또 뭐 배우는 데 있어서는 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네, 기회비용 그쵸? 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렇게 연말 연초를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때 이번 주는 뭐 조금 뭐 무리하실 필요 없고 뭐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 뭐 1년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손절이건 매수건 매도건 자신감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자신감. 한번 매매를 해보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걸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 자신감. 같아요. 야구도 3할 타자면은 절하는 건데, 네. 그죠? 주식 10번 매매해서 3번만 제대로 수익 내고 7번 손절 잘하면 결국 계좌 수익 나거든요. 근데 그 7번의 손절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나머지 3번의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조금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필승하는 네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처음 저도 했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네. 편안하게 방송 같이 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엔터 쪽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